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여야 대표도 휴가를 가고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권이 휴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먹고 살아요? 그래도 뉴스는 생산될걸요. 아, 그래요? 네. 차라리 한가했으면 좋겠네요. 뉴스가 없어서. 그죠? 아, 우리 이 시간에 노래도 틀고 막 즐겁게. 그것도 괜찮다. 그죠? 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저도 간만에 DJ를 한번 해봅시다. 와, 진짜 보고 싶기는 한데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음악은 트롯으로 제안하는 걸로 합시다. 네. 팝은 안 돼요? 아, 발음이 안 돼갖고 노래 소개를 못해서 제가. 뉴진스 이런 건요? 그 이제 노래 제목이 한 단어인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뉴진스 아세요? 뉴진스? 알아요, 뉴진스. 참 왜이가 있어요 지금. 최치원 님이 강원 소금강 와서 시선 집중 듣습니다. 구석구석 사람이 많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좋은 데 가셨네. 아, 소금강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좋은 데라 그래놓고 모른대. 강원도라니까 좋은 거지 뭘.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찾아봤죠.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 있는 오대산 국립공원 동쪽 지구에 자리한 계곡인데요. 오대산 좋죠. 네, 기암들의 모습이 작은 금강산을 보는 듯하다라고 해서 소금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소금강이든 대금강이든 어디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박성덕 님이 택배는 휴가가 따로 없습니다.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이 유일하게 3일 쉬는 휴가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아이고, 택배 노동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더위에. 네, 저 아침에 출근하는데 벌써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운데 좀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쌤님 안녕하세요. 여름방학이 없는 고3 담임이자 고3 엄마입니다. 아, 이중이시네. 아, 네. 아이고, 듣기만 해도 뭔가 어떡하셔?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인데 네. 강화도에 와서 생기부 쓰고 있어요. 휴가 온 김에 늦잠 잘까 하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도 진짜 생기부 쓰신다니까 갑자기 그 나이스 사스대는 어떻게 다 이제 정상화 됐나? 뭐 많이 고쳐졌다는 뉴스를 봤던 것 같긴 한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시선 집중은 해야겠죠? 라고 하시면서 덥지만 전국 고3들 화이팅입니다. 이제 수능 108일 전인데요. 우리 반 아이들한테 종배님 기 좀 불어넣어 주세요. 라고 하트를 보내주셨는데 기 팍팍 얼른 주세요. 화이팅. 끝이에요? 네. 아, 갑자기 더위가 싹 물러갔어요. 썰렁하네요. 김창면님, 전기료 인상으로 집사람이 에어컨을 틀 경우 10만 원 더 생활비를 달라고 해서 견디고 견디다 제이비님 말처럼 100번 양보해서 어제부터 틀었습니다. 벌이는 거의 고정인데 괜찮겠죠? 라고 올려주셨네요. 어차피 종말이 보이는데 왜 저항을 하세요? 종말이 보일 때는 납작 엎드리는 게 상수예요. 납작 엎드리는 게. 그러니까요. 그거 현명한 거예요. 왜? 제이비님 말처럼 100번 그걸 양보해서. 이유 없는 그 반항이고 무리한 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땐 그냥 지갑 다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거의는 버리는 고정이라는 말이 조금 슬프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더위를 잘 견뎌야 되니까, 그죠? 9347님, 날씨도 시끄럽고 나라도 시끄럽고 이럴 땐 시원하게 제이비 목소리나 듣죠. 그렇죠. 제 목소리가 좀 시원하긴 하죠. 그러니까 저 지금 약간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네, 담요를 덮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모 인사하고 그러니까 소주를 한잔 했는데 그 인사가 제가 더마카를 괴롭힌다라는 망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 그럴 때 죽어도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감사하네요. 저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개인 한풀이는 나중에 개인 방송에서 하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자 민주당이 인사청문 보이콧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기자들이 이 점을 묻자 강선우 대변인이 여러 방면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정을 안 한 거고요. 어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동관 지명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보이콧을 할까요? 뭐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결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그 발언의 맥락은 청문 대상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인물이다. 이거인 것 같아요. 즉
인사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레토릭 차원.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결정은 아직 안 했지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칼을 꺼내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요. 자, 왜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 점을 봐야 되는데 얼핏 보면 칼자루는 민주당이 쥔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 학폭 논란 불거졌죠. 방송 탄압 경력 불거졌죠. 이런 게 사전에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집중 부각이 됐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 결론이 뻔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이 뻔하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이동관 그 후보자의 문제점이 사전에 집중 부각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되든 기어코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인사 절차에 응하면 결과적으로 이동관 임명 절차를 도와줄 뿐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점은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에서도 지금 간접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윤희석 대변인의 논평 한 대목 들어보시죠.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앞까지 몰려가 폭력적 지배라는 무시무시한 조어를 만들어 임명을 철회하라니 민주당의 눈에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국회의 인사청문회권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 다음은 김민수 대변인의 논평인데 들어보시죠. 어린아이 때 쓰듯 그저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놓고 정쟁판으로 몰고 가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정상적인 인사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정상적인 인사 절차에 인사청문회까지 된다면 그 뒤에 설령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것까지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인사 절차로 간주하고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가 득입니까? 뭐가 득일지는 몰라도 뭐가 조건인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한다면 여론을 확 휘어잡을 수 있을 만큼의 한 방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말 그대로 결과적으로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거고요.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면 이동관 체제의 전면 부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언론노조가 이미 주장한 것처럼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 보이콧까지 이어져야 될 거다라는 아마 안팎의 압력에 봉착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수용을 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잠시 후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그런데 촌철님들은 의견이 좀 분분하세요. HBYI님 보이콧하면 그냥 내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고 역풍이다님도 뭐 비슷한 의견. 인사청문회라도 해서 송곳검증이라도 해야 한다. 대전고수님 청문회는 형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직전 김영호 통일부 장관 보세요. 그게 청문회였습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자료 요구에도 많이 응하지 않아서 굉장히 논란을 벌이다가 뭐 그랬죠. 네. 그리고 마징가님 지명하면 그게 끝 아닌가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응해도 응하지 않더라도 임명장을 주는 건 강행할 가능성이 거의 99%다. 이걸 전제해 놓고 전략을 아마 고민을 그러니까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네,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해서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임명 반대 의견이 좀 있었다 그래요.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전문성, 소신과 강단을 중시하는 인사 철학이 그 배경이다. 이런 보도였는데 이런 대통령의 인사 철학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강단이 무엇을 위한 강단일까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무엇을 위한 강단일까요? 네. 네, 국정 과제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게 비서실장이. 그 국정 과제가 뭘까요?라는 겁니다. 네. 네, 그거는 잠시 후 알게 되겠죠, 그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서 노선을 정한 뒤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어떤 전략인 걸까요? 한 말씀 더 전해드리면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 할 것도 없고 전문가들한테 검증 맡기고 상임위 열기 7일 전에만 나와달라고 부르면 되니까 일단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좋은 노선 결정해서 여야 합의로 가자. 이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원희룡 장관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 들었을까? 이른바 일석삼조. 일석이조도 아니고 일석삼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아. 둘째, 자신이 뱉었던 백지화 선언을 철회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조죠. 네. 근데 이거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쟁점의 핵심은 누가 종점을 바꿨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바꿨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꺼낸 노선검증위원회 얘기는 쟁점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네요. 누가 왜 종점을 바꿨느냐가 아니라 어느 노선이 타당한 것이냐라는 순수 정책 영역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쟁점을 확 바꿔버리는 것이죠. 관찰할 수 있다면 이건 일석삼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야당이 받을 것이냐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박한수님 전문가 누구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현안 질의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저희는 미리 국토위 간사들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했죠. 이따 제기됐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 그러면 용역업체 전문가도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걸 또 파고 들어가는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건 이제 그 틈 해집기 차원이라고 봐야 되고 그 틈을 해집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요 세 가지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토토로님이 한 입 가지고 여러 말 하시는 장관님이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써니님은 왜 갑자기 변경안을 주장하는지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네. 이런 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취합한 자료 분석한 결과인데요.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초등교사가 이 가운데 57명으로 많았고요. 고등학교 교사가 28명, 중학교 교사가 15명이었다고 합니다. 원인을 보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게 70명이고요. 이 70명을 제외한 30명 가운데 16명, 비율로 따지면 53.3%는 우울증 공황장애였다고 하고요. 이어서 가족 갈등이 4명, 신변 비관과 질병 비관이 각각 3명, 병역 의무가 2명이었다고 하는데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원인이 밝혀진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학회님이 저 기사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지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치를 보면요. 극단적 선택을 한 수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네. 그럼 그동안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바로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를 묻는 부분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100명 가운데 70명이 원인 불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저는 저는 오히려 여기에 이제 눈길을 꽂지 않았는데 원인 불명이라는 것은 원인을 별로 관심을 안 뒀다라는 것으로도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니냐. 그냥 개인사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갔던 거 아니냐. 교육당국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 불명 70명 가운데 지금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그 교권 침해와 연관성이 있는 사례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이미 뒷북이 되어버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명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교육부가 다음 달 중에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대책도 중요한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었는지 사태 파악도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까지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하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낙하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하산들의 자기 정당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말은 아마도 역대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름이 너무 거창하죠?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자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상태 씨가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내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에 대전시의회 인사청문 간담회에 출석을 했는데 전문성이나 자질 논란이 커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전문성이 너무 극대화되고 많으면은 솔직히 여기 뒤에 있는 직원들도 좀 힘들 겁니다. 전문성이 너무 많으면 직원들이 힘들 거다. 그렇죠. 나 전문성 없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지금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린다면서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최종 판단은 이 질문까지 던지고 한번 내려봅시다. 뭐 본인 자기 입으로 전문성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성실하긴 한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상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으면서 성실한 상사. 능력은 있는데 게으른 상사. 그죠? 능력은 없는데 부지런한 상사. 능력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은 상사. 요 4종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입으로 전문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딱 2 경우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없는데 성실한 경우, 부지런한 경우. 근데 이러면 이것도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유형 아닙니까? 사실 부하들 입장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그럼 이것도 부적격. 그럼 나머지 케이스 능력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은 경우. 이거는 세금 축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상태 후보자는 어떤 경우라도 부적격이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준님이 솔직하게 놀고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아름다운 독도님 전문성 없으면 더 힘들어요.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네. 뭐 대전시 의회가 이 인사청문회를 바탕으로 오늘 적격 여부를 대전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답은 나온 게 아닌가 싶지만 의회 구성을 보면 민심과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참 이런 얘기까지 나올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네. 뭐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그 연결될 수 없는 이력 갖고 와서 나 그래도 이거 했기 때문에 조금은 연관돼 있습니다라고 강변하는 경우가 지금까지의 통례였는데 저 전문성 없어요. 근데 전문성이 너무 많으면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뭐 뒤에 그런 말을 붙이긴 했대요. 뭐 몇 대부터 몇 대 의회까지 내가 시의원을 지나면서 무슨 일을 했다. 뭐 이런 말을 덧붙이기는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솔직하고 당당하시다. 네, 물프레님이 그 밑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할까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네, 아무튼 또 세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지금 그런 걱정도 많으세요. 현님이 세금이 줄줄 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